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상승 영향이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제 제로 소멸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 0.25% 인상을 했다.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0.5%가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요 0.5에서 0.25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과 소통하고 시장의 상태를 돌보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이 화답을 했고, 저는 이 어떤 뭐랄까 시장 자체로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숨을 돌렸고 뭐 더 나아질 것 같고 오늘 수급 여건도 괜찮았고 일단 환율이 이 주가의 바로미터인데 양호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절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건에서 원달러 환율의 적정한 수준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약 8% 정도의 절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아주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8% 정도 더 절하가 되면 1,300원 정도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원자재 수입 규모가 늘어나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무역 적자로 인해서 한 1,500원 정도 가는 게 적정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가서는 괜찮지만 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환차익을 피하기 위한 단기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상태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로 가는 게 유력한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환율하고 우리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너무 크다. 곡물 수입도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 예, 그게 좌우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쿼드 가입과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미없는 얘기인데 쿼드 가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드가 만들어지게 된 건 중국이 이제 점점 패권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쿼드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중국하고 맞서려면 그러니까 그 앞에 배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가 사드 보복 전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제법 물론 그 의도라는 것은 중국에 투자하면 거의 다 사기를 당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기를 치기 전에 뭔가 성공한 사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가 잘 먹히니까. 그래서 그 대상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지방 정부가 투자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토지도 공짜로 받고 지방 정부 투자금도 받고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한 5조 원 정도 투자를 해야 설비를 갖추는 게 한 1조 원만 투자를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비를 늘려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재미를 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싼 인건비와.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성공하더라. 이런 본보기가 만들어져서 세계의 투자가 중국에 몰렸고 이걸 뒤통수로 치면서 이제 중국의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중국은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 질보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 표현한 말이 스탈린이 양은 곧 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쓸데없는 땅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보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 과거에 2억 9천만 명에 달했던 소련 인구 지금 이제 러시아 1억 4천만 명대고 여기 이거를 재건을 하려고 카자흐스탄 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제 영향권을 늘려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4,400만 명이 됩니다. 요게 있으면 한 2억 이상의 어떤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빠지면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모스크바가 요 덩어리가 빠진다. 즉 양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관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주변국의 리스크 굉장히 크고, 러시아는 과거부터 남하 정책 그리고 군사력에만 집중한 깡패 국가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수백 년간 계속 주변국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요 국가들의 러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미국이 없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느냐, 그리고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인구가 있느냐,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 요렇게 이제 조건을, 미국이 없을 때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일본은 이게 가능하고 인도도 조금 가능할 겁니다. 국경을 맞서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하면 핵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인도가 이제 핵을 갖고 있고 성장 잠재력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만 갖고 중국하고 맞서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있고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있고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자원을 호주가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인도,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걸로, 미국이 지원하는 건 자기들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자기네도 국방비가 덜 나가니까 물론 무기는 팔아먹을 수 있고, 네, 이런 구조로 이제 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쿼드의 힘은 더 좋아집니다. 구도가 더 좋아지는 대신에 뭐 정말 그냥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중간에서 간봐서 박쥐 이미지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그런 이미지도 털고, 그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를 해온 과정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초반에 혜택을 보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어떤 해외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쪽이 쿼드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굳이 이렇게 앞장서서 들어가서 얻어 터질 이유가 있느냐 중국한테, 요런 것과 지금까지 박지짓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박지짓 하면 정말 끝장난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소비재도 그렇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있고 이런 과정이 될 텐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당연히 악재라고 봅니다. 요 쿼드가, 그래서 쿼드라는 악재가 있고 이게 임기 초에 추진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5월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이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결론이 날 텐데, 국회 통과를 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 폐지가 어려울 겁니다. 폐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양도세도 없어지고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분위기가 살짝 개선됐다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타격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5월달까지는 과감한 베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그런 상태고, 근데 왠지 오늘은 진짜 재미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매 영향을 덜 받으니까 지금 회복 흐름이 다소 낮습니다. 코스피보다 다소 괜찮고, 그리고 그 분명한 건 이 대통령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왕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스탠드가 분명하니까 일하는 쪽에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 일하는 쪽에 혜택을 주는 거에 있어서 이
군인에 대한 월급을 200만 원을 인상한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구직난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나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거나 이제 받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 같아도 편의점에서 일하겠습니다. 힘드니까. 예, 그래서 제조업 공장에서 인건비 지출보다도 사람 구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 근데 이제 군인들까지 돈을 이렇게 받는다.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일을 받고 군대 제대해서 나와서 또 어떤 일이든 부딪혀 보는 그런 용기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머니가, 그러니까 지갑이 뚱뚱해져 있습니다. 에이, 뭐 공장을 가니 이 돈 가지고 일단 버티면서 다른 좋은 직장 알아봐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 제조업을 밀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 제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난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자동화 설비, 즉 로봇 산업을 성장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고, 올해 그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겁니다. 즉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로봇이. 그리고 로봇 관련주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테마를 타고 이런 부분들, 뭐 저점을 잡고 고점에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보다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제 저는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로봇 관련 중에서 이게 괜찮다. 그러면 사실 개떡 같은 종목이 제일 찰떡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 이 종목이 제일 괜찮다 그러면 그 종목은 잘 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반대로 얻어 터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때문에 이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가 로봇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작년 대선 직후부터 앞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로봇이 관심을 받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저는 이 종목들을 싫어합니다. 그냥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겨우겨우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 아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지 계속 손실이고, 사실 계속 손실이지만 별도 기준으로 한번 이익이 나서 뭐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고.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이 발생을 하느냐, 매출이 뭐 탐탁지가 않습니다. 로봇으로 뭔가 돈을 벌고 숫자를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아니올시다 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제 시세를 낼 만한 에너지는 조금 축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 테마가 돌았을 때 삼성에서도 로봇을 한대, 로봇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 제조업체들.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히 이런 거는 있는데, 공장 신규 또는 이전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하면 자동화를 했을 때 설비 투자의 절반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거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유진 로봇이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로봇이니까 로봇 관련주로 굉장히 정체성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시장 수급이 쏠리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너무 비싸니까 좀 지켜봤다가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릎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뭐 두면 회복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상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단순히 계산해봐도 국내 등록 차량이 2,400만 대 정도 잡고,
이 중에서 1% 24만 대가 한다. 여기에 곱하기 300만 원을 하면 매출이 7,200억이 나옵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 상보가 매출이 7,200억이 나온다. 주가가 시총 1조를 찍게 됩니다. 10배 오릅니다. 근데 뭐 이거 설마 뭐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매출원으로서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전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또 이런 칭찬 하시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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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강 MNT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빅베스라고 이제 SK에 넘어가기 전에 손실로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SK가 인수하고 회사가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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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수당 들어오는 거. 나스닥은 미국 쪽은 저는 장기 투자하기는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미국이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 전 세계 증시에서 한 40% 이상입니다. 근데 경제나 소비가 차지하는 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좀 고평가돼 있다. 돈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가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가가 먼저 이렇게 달려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 이 상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참의 시간 가치를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미국 주식 중에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 회사가 미국 시장을 앞으로 장악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괜찮지만 미국 지수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매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참 저도 모르게 예, 요렇게 했습니다. 또 어제 그 순간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또 막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없으니까 막 시간도 너무 안 가고, 제가 이제 항상 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걸 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어제 보자. 8시 50분 비행기였나?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도착하면 한 8시 25분쯤 도착해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가는 걸 좋아하는데, 매번 이러니까 이제 막 길 막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필 또 어제는 7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딱 돌아갔다 다시 왔을 때 8시 25분까지 도착할 수 없는, 한 8시 30분 돼야 도착할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제가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좀 짜증이 나든지. 그래서 요런 경험들이 또 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재밌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동질감도 느끼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요 닉네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닉네임을 낙하라고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뭔가 기운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닉네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낫습니다. 이때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매일 언급을 하고 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떤 사고에 약간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가 주린이 TV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뭐 한강 정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관적으로 이 제목을 지었으면 당장은 웃길지 모르지만 계속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바꾸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쿼드, 예.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쉽다는 건 1번, 2번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박쥐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바뀌어서 여기서 확실하게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정하지 않으면 쿼드 가입해도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가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협력을 하기가 좋은 러시아의 자원과 우리 기술이 만나서 근데 중국은 우리 거를 뺏어가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정이 나쁘고 실제 중국인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도 겪었고 그래서 중국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건 찬성인데 그렇게 감정이 나쁜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멀어져서 피해가 한 방에 일어나지 않고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이렇게 쿼드 가입 추진을 해버리면 보복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수천 년간 이 한반도인들을 어떻게 다루면 잘 되는지 지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부분은 또 특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보복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 보복 조치가 있으면 시장에 충격을 받는 건 뭐 삼성전자부터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 공장 짓는데 들어간 돈만 해도 누적으로 한 20조 될 텐데 삼성전자가 20조가 날아간다. 한 5% 정도 빠질 요인이 됩니다. 주가가.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이다. 이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신냉전이 돼서 중국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림이 된다면 그러면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 너무나 불공정 경쟁을 많이 해와서 어려웠던 기업들이 좋은 환경이 되니까 그건 호재인데 당장은 악재인 것 같다. 아까 앞에 설명하신 부분까지 더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건 조합이 아니라서 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이유로 지금 지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파크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소방 심사, 소방 심의, 건축 허가 이런 부분에서 좀 깐깐히 보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변경된 건 없는데 담당자들이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고 꼼꼼하게 보다 보면 이제 이 허가 신청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적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경우인데 건축법 개정이 돼가지고 한 7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건축법 개정되면 신청해야지 이런 거. 예, 그래서 제가 투자한 곳은 7개월 이렇게 연기가 되고 그러면 이게 그동안 신청하려는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 기다리는 물량이 많으니까 이거 처리하려면 한꺼번에 또 이 심의가 집중이 되니까 보통 한 달 걸릴 게 2달, 3달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이거랑 뭐 3달 걸리니까 한 10달 미뤄져 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뭐 이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합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뭐 보통 이제 시행사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땅을 사놓고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사람부터 모아놓고 땅 살 거니까 돈부터 내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보통 10년이 걸리고 조합장 혜택이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군데에서는 판공비 2억에 연봉이 2억이었습니다. 1년에 4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조합장이 과연 빨리 완성을 하려고 할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어 글쎄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연되는 정도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글로 말씀하신 부분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보통 밀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다라는 거.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문제가 너무 심한 거는 아니구나. 예, 그리고 어, 또 동질감도 느끼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분들께 스마트폰 좀 이게 안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또 코로나니까 제가 좀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를 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낫게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직도 무릎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났고 그 말씀하신 종목 그 상강 MNT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강 MNT는 오늘 대규모 이제 적자 관련해서 오늘이 아니라 어제 나왔습니다. 예, 보면 이제 순손실이 489억 나왔습니다. 이 회사 왜 이래? 3분기까지 그래도 순이익 중이었는데 한 120억 순이익이었는데 한 600억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쪽. 그러면 이제 그 자회사, 예, 종속회사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 지출이 된 게 아니라 SK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털 건 다 털어버리자. 그러면 SK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로는 계속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삼강 MNT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오해를 하지 않고 영리하게 잘 인식을 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누적 수주를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누적 수주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은 한 2, 3년 정도로 쳐내니까 연간 5천억 원의 매출은 확보를 해둔 상태다, 이 회사가. 그리고 빅베스 해서 다 털어냈으니까 뭐 400억,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가능할 거다. 그러면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유가가 올랐으니까 해상폭력 구조물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부연되는 거고 이 자체로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총 공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총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 변경했구나. 이거 아니고. 정관 변경의 내용이 잠시만.
글쎄 정관 변경이나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직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총과 관련해서는. 예. 그래도 전자투표 꼭 하셔가지고 권리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이 종목은 관심 종목. 제너레이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뭔가 좀 기분 좋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급등락을 하면 사실 이 마음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한결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꾸준히 만들어가고 12,000원에서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 있는데 그 12,000원에서 저항 받은 것은 요 장대 음봉의 요 장대 음봉의 중간 자리였다. 그래서 이 저항이 지금 저항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가면 이제 요 꼭지점 이 정도가 이제 단기 저항이 될 텐데 11,000원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뭔가 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갖고 있다 보면 올라 있을 텐데 조용히 갖고 있으면 올라 있을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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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했을 때 괜히 인내심이 소모가 되니까 좋은 것 같다. 좋은 상태다.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뭔가 가격대다. 예. 그리고 실적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11,000원부터 매물 소화가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계속 달리는 건 가능성이 낮다라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 상보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저기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는 자체가 긍정적이고, 이제 상보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이 나노 소재를 배열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불투명해서 투명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건설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층 아파트 1층이다. 그러면 뷰가 이제 별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불투명이지만 또 밝은 빛은 또 밝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기 이제 예쁜 뷰를 뭐 한강 뷰라든지 바다 뷰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넣어 가지고 불을 켜면 이제 이 뷰가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뷰가 좋은 거에 상관이 없지만 1층에 있거나 2층에 있거나 이렇게 저층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수요가 존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건설 시장에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전체 자동차 1%만 이걸 채택해도 상보 주가가 한 10배는 오를 거다. 그럼 0.1%만 해도 오르지 않겠냐.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갖고 있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가벼운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해외 증시 반등하고 맞물려 가지고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GOS 문제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싶어 할 거고, 이 줄이게 된다면 삼성전자하고 같은 성격의 LG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담게 될 겁니다. 해외 주식까지 치면 TSMC하고.
요렇게 분산해서 삼성전자를 팔고 분산해서 들어오는 게 예, 어떤 위험 감소의 어떤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간택을 받은 게 아닌가?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LG 그룹 자체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뭐랄까 표현하자면 글로 먹었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교차 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거,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이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은 다른 취미 생활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제일 재밌으니까. 없다기보다는 다른 취미 생활보다도 주식 투자가 재밌을 겁니다. 이게 제일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이 되면 왠지 심심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 이걸 표현하자면 이거 같습니다. 이 고난이도 취미 생활이다. 사실 이게 우리의 위험으로 보면 암벽 등반이나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렵고. 이것만큼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뭐 맞춰서 수익이 났다. 내가 대응을 잘해가지고 내가 팔고 나서 내렸다. 요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뇌 구조로 따지면 이 도파민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이것만큼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물론 도박보다는 못하겠지만 그 도박은 이제 삶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이 취미라는 게 결국은 고난이도 취미 생활인데 이 취미 생활하고 생업하고 같이 가려면 결국은 절제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이 절제라는 건 다른 말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냐 실패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확률로 접근을 한다. 요거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로 접근한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맞다 틀리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맞춰봤자 뭐 하겠습니까? 확률로 베팅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을 때, 꼭 욕심 부릴 땐 좋을 때입니다. 이 좋을 때 욕심을 얼마나 절제를 하느냐. 네, 그리고 나쁠 때 얼마나 포기를 하느냐. 그 포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 낼 만한 기회를 포기를 하고 난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을래. 라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했다가 틀렸습니다. 이걸 얼마나 또 인정하고 빨리 포기를 하고 내가 틀렸어. 그러면 뭐 손실이지만 정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또 빠르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모든 게 욕심을 안 부리고 절제를 하는 거에 달렸더라. 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결국은 계속된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싸움인데 그 핵심을 모르고 오른다 내린다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질 밖에서 자꾸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생업이 아니라 고난이도 취미생활이고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 맞았을 때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졌을 때 또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좋을 때 욕심 안 부리면서 절제를 하는 거, 나쁠 때 빨리 포기를 하는 절제하는 거,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 이 모든 게 절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 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